대구 동구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이 준공 후 5년이 되도록 운영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 시설 정비로 예산 2억 원이 추가로 투입됐는데 동구청은 다음 달에나 개장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도시 브랜드로 내세운 산소카페 청송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 환경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주시가 내남면 신농업 혁신타운에 아열대 작물 50여 종을 전시하는 아열대 농업관과 허브식물 등 30여 종을 갖춘 치유농업관을 조성합니다. 대구 동구청이 개인 서비스 업종을 대상으로 착한 가격 업소를 모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혈세를 들여 시민들 시설을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문을 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대구 동구에 오토캠핑장이 만들어졌는데 준공한 지 5년이 되도록 운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그 사이 이런저런 시설 정비로 예산만 더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박근수 기자입니다. 대구시 동구에 조성된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입니다. 4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카라반 석대와 캠핑 사이트 17면을 비롯해 샤워실과 화장실 등 부대 시설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은 열지 못하고 있습니다. 벌써 5년째입니다. 용암산성 오토캠핑장이 준공된 것은 지난 2018년 7월. 하지만 준공 이후 캠핑장 진입로 위쪽으로 대구 외곽순환도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안전 우려에 개장이 연기됐습니다. 도로 건설 공사가 끝난 뒤에는 그동안 방치됐던 일부 시설을 정비하고 관제기와 안전 울타리 등 부족한 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정비 사업에 또다시 수개월이 소요됐고 예산 2억여 원이 추가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캠핑장을 운영하는 위탁자 또한 지난달 말에나 선정됐습니다. 동구에서 최초로 이제 야영장을 개장하는 거다 보니까 저번에 준비할 게 좀 많았어요. 저희가 벌써 요 정도면 되겠다 싶었는데 또 뭘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조금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는데 최종 협상에 따른 계약이 이루어졌지만 위탁자의 보험 가입, 인력 채용, 홈페이지 제작 등의 준비 과정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동구청은 다음 달 초나 돼야 정식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부터 개장까지 무려 5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근수입니다. 민선 8기 1주년을 맞아 지역별 현안을 살펴보고 향후 계획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청송군입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헬로 이슈토크 대담을 통해 도시 브랜드로 내세운 산소카페 청송군의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맑은 공기와 깨끗한 자연환경을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봄에는 청보리밭, 가을에는 백일홍 화원이 아름다운 청송정원. 물속에 뿌리를 내린 왕버들과 물안개가 신비로운 주산지. 하얀 돌이 반짝거리는 개울 신성계곡 백석탄. 청송이 가진 천혜의 자연자원은 3회 연속 국제 슬로우시티 인증,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 재인증으로 이어졌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 같은 정책적 방향을 유지하며 도시 브랜드로 내세운 산소카페 청송군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송군의 미래 산업은 자연과 공기입니다. 특히 또 청송은 또 슬로시티의 고장이고 또 유네스코 세계 지질의 고장입니다. 네. 이런 고장에서 우리 생태 환경을 관리를 잘해서 누구나 청송으로 가야만이 느낄 수 있는 것, 청송에만 있는 것.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11년 연속 대상을 받은 청송 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도 추진합니다. 황금 사과로 불리는 시나노 골드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미래형 평면 과원 시스템으로 생산 체계를 바꿔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이 황금 사과는 우리 노란 빛깔의 사과인데 옛날 과거의 명칭은 우리 시나노 골드. 이런 품종이 이제는 젊은 세대로부터 또 아주 고가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청송 가온은 이제는 옛날식 방식을 떠나서 이제는 과학적 시스템을 구축해서 스마트한 영농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 청송 사과 축제는 지난해 새로운 시도로 호응을 얻었던 온라인 축제를 동시에 열어 지역 경제에도 실질적인 보탬이 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삼복더위. 복날의 복은 엎드릴 복자로 사계절을 오행설로 봤을 때 가을의 서늘한 금의 기운이 여름의 뜨거운 화의 기운을 두려워해 납작 엎드려 감춘다는 뜻인데요. 그만큼 복날은 서늘한 기운도 맥을 못 추릴 정도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삼복더위를 물리치기 위해 일부 신하들에게 얼음을 하사했다고 하는데요. 18세기 이전에는 왕과 양반들의 소유였을 만큼 귀했던 얼음을 하사할 정도면 무더위를 피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죠. 우리 선조들은 햇볕이 뜨거운 여름에도 농사를 지어야 했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하고 칼로리가 높은 음식을 섭취해야 했는데요. 이런 음식들은 대부분 고기나 생선을 푹 끓인 탕 종류가 많습니다. 유일하게 고기라고는 소고기, 돼지고기는 명절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너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단백질이라고 보충할 수 있는 게 일반 사람들이 개거든요. 이 세시풍 속에서 나왔던 시절 음식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면 워낙에 어떤 영양실조가 심한 사회였고, 그런 데서 최소한의 신체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때는 이거는 꼭 먹어라, 이런 식으로 생겨났다고 봐야 돼요. 소고기, 닭고기가 귀했던 시절에는 단백질을 보충하기 위해 보신탕을 먹었지만 오늘날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견주들이 많아지고 문화적인 인식도 바뀌면서 주로 삼계탕을 먹습니다. 삼계탕은 찹쌀에 인삼, 마늘, 대추와 밤 등 몸에 좋은 재료와 함께 닭을 푹 고아서 만든 음식. 땀을 많이 흘리고 체력 소모가 큰 여름, 몸 안과 밖의 온도차가 크면 위장 기능이 약해져 기력을 잃고 병을 얻기 쉬운데요. 닭과 인삼은 열을 내는 음식이라 따뜻한 기운을 내장 안으로 불어넣고 더위에 지친 몸을 회복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올여름 체력 보충하고 건강한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11일) 본격적인 더위가 온다는 초복을 맞아 사람들이 삼계탕과 같은 보양식을 찾습니다. 보양식 가운데 개고기로 만든 보신탕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염소고기가 대체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나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지역 한 식당에 손님이 가득합니다. 손님 대부분이 여름철 허약해진 몸을 챙기기 위해 염소 요리 식당을 찾은 겁니다. 보신탕도 이제 예전에는 많이 잡섰는데 지금은 많이 찾으시는 분들도 없고 거의 염소탕으로 다 돌아섰어요. 복날은 거의가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 저기에 배라고 보시면 돼요. 개는 식품위생법상 식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사람이 늘면서 보신탕 판매업소도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대신 개고기와 육질과 조리법이 비슷한 염소고기가 보양식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원래 저도 개고기 좋아하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절제합니다. 절제하고 개고기 먹고 싶으면 염소탕 좀 많이 먹고 그럽니다. 탕으로 먹으면 비슷하더라고요. 염소고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전년 대비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염소 사육 농가는 걱정이 가득합니다. 수입산 염소고기 때문입니다. 제일 큰 거는 수입 농산물 때문에 타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호주산 수입 냉동 염소가 많이 수입이 돼가지고 지금 국내산 염소들이 가격이 조금 되고 있습니다. 충남 홍성군 등 일부 지자체는 복날을 맞아 염소고기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확산으로 변화하는 보양식 문화, 관련 산업 육성 방안 마련과 위법행위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 시간입니다. 대구 동구갑 선거구 류성걸 국회의원이 지난 6일 동구 신암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동대구역 주변 철도 소음 저감을 위한 주민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국가철도공단과 대구시가 철로 소음 저감 대책에 관한 입장을 내놨고 주민들도 그동안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류 의원은 도심 구간을 지나는 철도의 소음과 분진, 진동 등으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관계 기관들과 상의해 실질적인 소음 피해 저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 영양, 봉화, 울진을 지역구로 둔 박형수 국회의원은 지난 9일 영주댐 주변 수변 공간 조성 사업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현재 영주댐 수변 공간에는 다양한 모험을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 설치가 이뤄지고 있으며 댐 주변 문화재 이주단지 조성 사업도 진행 중입니다. 박 의원은 이른 시일 안에 영주댐 준공이 승인되고 댐 주변 수변 공간 조성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수성구갑 주호영 국회의원은 최근 지역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대구 경북 신공항과 공항 이전 부지 개발로 인해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주 의원은 대구 경북이 기업 부족과 청년 이탈 등의 문제가 있지만 공항 건설을 계기로 긍정적인 전망이 가능해졌다며 대구뿐 아니라 경북 일대도 공항 접근성이 높아지며 공단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게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경주시가 내남면 신농업 혁신타운에 아열대 농업관과 치유농업관을 조성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18억 원을 들여 조성되는 두 농업관은 유리온실 형태로 각각 높이 7m, 면적 72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아열대 농업관에는 바나나와 올리브, 커피나무 등 작물 50여 종이 전시되고 치유농업관은 허브식물, 공기정화식물, 양치식물 등 30여 종의 식물을 갖춘 식물치유 공간으로 조성됩니다. 신농업혁신타운에는 시험연구단지를 비롯해 친환경 식물영양센터와 농산물 가공종합지원센터 등 농업인 지원 시설이 들어섭니다. 대구 동구청이 착한 가격업소를 신규 모집합니다. 착한 가격업소는 서비스 가격을 지역의 평균 가격 이하로 제공하면서 위생 상태와 친절도가 우수한 업소를 정부 기준에 따라 지자체가 지정한 물가 안정업소입니다. 신청 대상은 음식점과 임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이며 오는 28일까지 동구청 민생경제과로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대구 동구에는 모두 33곳이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돼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중소기업의 국내 운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을 펼칩니다. 지원 대상은 경북도 내 17개 시군에 소재한 제조 중소기업으로 지난해 발생한 연간 물류비가 시군별 기준 금액을 넘어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국내 유통에 발생한 물류비의 10%로 최대 500만 원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이달 10일부터 25일까지 2023 경상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경주시가 향토기업의 자긍심을 높이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 골든기업, 강소기업 7곳을 선정했습니다. 경주시 골든기업은 황금처럼 빛나는 기업이라는 의미로 올해 처음 시작한 지역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모집 공고를 통해 기업 14곳이 접수했고 서류와 요건 심사를 통해 대승, 대현공업, 명신정밀 등 7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선정기업의 골든기업 지정서와 골든기업 현판을 수여하고 해마다 맞춤형 사업비 1,000만 원을 최대 3년간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소기업 2차 보전 사업인 경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우대하고 경주시가 시행하는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 기회를 제공합니다.